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 수학. 오늘 제가 따져봤더니 벌써 42강째더라고요. 42강 마지막 미분, 첫 번째 이윤과 생산량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미분을 구체적으로 이윤에서 미분값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개념 강의이고요.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바가 여기 다 들어있죠. 생각 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수업 정말 열심히 잘 하신 거고 경제 수학 잘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학교 앞에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가 있다. 한 학생이 매일 그 집에 들러 떡볶이를 먹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 줄을 서야 한다고 한다. 어느 날 줄을 서는데 지친 이 학생에게 경제학자와 만날 기회가 생겼다. 이 학생은 경제학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입니다.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포장마차를 하나 더 차리면 지금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더 차리지 않는 걸까요? 라고 학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우린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근데 여기 장사가 굉장히 잘 되니까 분점을 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장마차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은 없단다. 여기에 있는 돈이 나왔어요. 학생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지금보다 많이 팔려서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뭐는 늘어날 게다. 예를 들어 떡볶이 한 그릇의 가격이 1,000원이고 떡볶이 생산량이 100그릇 늘어나면 10만 원을 더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포장마차를 한 대 더 늘리면 땡땡도 늘어나게 된단다. 포장마차도 사야 하고 조리사도 고용해야 하고 가스요금도 더 많이 나오고 그릇과 재료비도 증가하거든. 그러면 땡땡의 증가분이 땡땡의 증가분보다 커야지만 어려운 말 나왔어요. 이윤이 극대화 되겠네요. 만약 땡땡의 증가분이 땡땡의 증가분보다 적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거고요 라고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1번 위에 글에서 기읍과 니은의 돈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경제 개념으로 바꿔보아라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포장마차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은 없다. 이때의 돈의 개념가요. 왜 그렇죠? 분명히 지금보다 많이 팔려서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요 라고 했어요. 문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역의 돈과 니은의 돈은 차이가 있어요. 기역의 돈은 뭐죠? 자신이 버는 개념이에요. 버는 개념. 그리고 니은의 돈은 뭐죠? 단순히 들어오는 총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혹시 이해하시면 여러분 지금 경제학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뭐냐면 기역의 돈은 이거예요. 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총 수입이 는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뭐가 많이 나와야 되죠? 이윤이에요. 이윤. 총 수입 중에 내가 들어가는 돈을 빼고 난 남은 돈이 이윤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의 돈은 이윤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야. 분명히 포장마차 하나 늘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와. 근데 그 돈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재료비랑 이런 게 다 포함된 총 수입이에요. 니은의 돈은 이런 개념이죠. 총 수입. 그래서 여기서 따지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장사가 잘 돼서 분점을 하나 더 차렸어. 그럼 당연히 뭐는 늘어나냐면 총 수입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에서 팔던 게 두 군데서 파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를 더 늘리면 가게세라던가 아니면 뭐 전기세라던가 혼자서 못하니까 사람을 더 써야 되니까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 지출도 더 많아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값의 이윤이 가장 커야 되는 거지, 총 수입은 늘지만 과연 하나를 더 늘었을 때 이윤이 느는지를 꼭 따져봐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게 이 파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획의 돈과 니은의 돈 개념 요거 구분하시면 1번 문제 푸신 거고요. 2번 이렇게 주어진 거죠. 당연히 뭐는 늘어날 게다 라고 주어졌어요. 이게 뭘까요? 아마 총 수입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그릇의 생산량이 얼마 들어가는 돈이 많네요 라고 해서 뭐든 늘어나냐면 리을은 뭐죠? 리을?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두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입은 뭐하고 뭐를 합친 값입니다 라고 해서 디귿과 리을은 제가 이 경제 개념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기역과 니은의 차이만 이해를 한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2번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단어는 개념 설명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열기에서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배웠냐면요, 24강에서 제가 강의 한번 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을 생산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 요소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을 합친 걸 생산 요소라고 하고요. 우리가 대부분 나타내는 굉장히 생산 요소는 다양해요. 다양한데 대표적인 전통적인 생산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이 중에 노동을 레이버인가요? 레이버의 L자를 쓰고요. 자본은 K라고 쓰는 걸, 그 단축을 왜 이걸 쓰는지는 24강에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노동과 자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생산 요소는 이런 거고요. 생산 함수라고 하는 건 있어요. 생산 함수는 뭐냐면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생산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생산량을 우리가 영어로 뭐 썼었죠? Q.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는 영어 단어들이에요. 생산량은 Q인 거고요. 그리고 이 생산량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생산 요소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누구냐면 자본과 노동에 의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생산함수 Q는 뭐에 의해서 관계식이 뭐다? L과 K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해서 변수가 두 개인 겁니다. 그런데 다변수 함수는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자본량을 하나를 고정을 시켜줘요. 하나를 고정시켜서 만약에 K를 고정한다 라고 했을 때는 K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쓸 거고요. 그러면 Q는 Q, L과 K 반대, 요건 일정한 값이니까 사실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 노동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함수입니다 라고 생산함수를 보통 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만들어내니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한 시간. 내가 1시간 가지고 만들어낸 값, 2시간 가지고 만들어낸 값, 또는 1명 가지고 만들어내는 값, 2명 가지고 만들어내는 값.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함수는 생산량을 나타내는 값인데 그 생산량은 노동량에 의해서 관계를 가지고 결과가 결정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기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Q는 QL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개념은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자, 앞에서 배웠어요. 생산함수 Q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요, 한계 생산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뒤에 써왔나? 여기 써왔네. 그래서 이거 같이 해드릴게요. 한계 생산량이라는 말이 붙고요. 그 다음에 평균 생산량이라고 하는 값들이 이제 정의가 될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앞 강의에서 효용함수 주어졌어. 효용함수 주어지면 한계 효용, 평균 효용. 기억나시나요? 비용함수 주어지면 한계 비용, 평균 비용. 이거 정의했는데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생산함수가 보통은 노동량 L값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생산량이 증가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노동량에 의해서 생산량이 이렇게 됐을 때 생산함수가 Q 자체라면 한계 생산량은 정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노동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생산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여기
여기 만약에 요 L 값이 주어졌을 때 요 점에서의 뭐랑 동일했었죠? 한 단위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았어요. 그래서 한계 생산량은 Q'입니다 라고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평균 생산량은 뭐가 되는 거냐면 원점에서부터예요. 원점에서 여기 값에서 그 점까지를 나눠서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양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평균 생산량. 그래서 평균 생산량은 L분의 Q라고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게 새롭게 평균 생산량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계 생산량까지. 근데 이게 앞에 강의에서 반복된 거예요. 이게 저 빨리 했어요. 생산함수 Q, 한계 생산량 미분법하고 같다더라. 평균 생산량 L로 나눠줘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설명 여기까지고요. 요거에 관련된 캡처 노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운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3번인데요.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가 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요거 그대로 주어졌을 때 K바라고 주어졌던 건 K바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고정된 거예요. 고정됐으니까 요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K바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는 거야? 10을 대입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생산량은 노동량과 자본에 의해 결정이 되는 이변수 함수인데 자본값을 나 1억밖에 없어 라고 딱 고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10이라는 단위를 한 거죠. 그러면 요 함수는 사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Q, L에 관한 함수입니다 라고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K바에다가 10을 집어넣는 거예요. 10 집어넣으면 10의 제곱이니까 100이니까요. 4, 0, 0, 0, 0. 그 다음에 L 제곱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요거는 10의 세제곱이네요.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의 L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생산함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와 오타. 이거 뗍니다. 떼. 쏘리. 10일 때 평균 생산량과 한계 생산량 구하시오 라고 하면 평균 생산량부터 갈게요. 공식이 뭐라고요? 은 요겁니다. L분의 QL이요. 캡처노트 잘 보셨죠? 그러면 L로 나눠주면 돼요. 4 빵빵빵빵 L 마이너스 1000 L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한계 생산량은 단위가 충분히 클 때 그냥 이 값은 뭐에 비례해져 간다? Q'L과 같아집니다 라고 하는 정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미분하겠습니다. 넘어가면 8 빵빵빵빵 L 마이너스 3 빵빵빵 L 제곱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요 값이 한계 생산량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가 여기는 이제 고정시킨 거예요. L값에 따라서 결정됐습니다. Q는 2 루트 L일 때 L을 100만큼 사용했을 때 구체적인 값이 주어진 거예요. L이 100일 때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평균 생산량은 그대로 가볼게요. 평균 생산량은 L분의 Q인 거고요. QL이라는 함수인 거죠. 그러면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L분의 2 루트 L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L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돼요? 100을 대입하면 됩니다. 인 겁니다. 대입하시면 요 값은 100분의 2 곱하기 루트 100이니까 10 나오겠네요. 20 나오니까 5분의 1 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평균 생산량은 5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계 생산량 구하겠습니다. 한계 생산량은 뭐 하시라고요? 맞아요. 미분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앞에서 제가 미분해드렸는데 루트 L 미분하면 뭐랑 같다? 2 루트 L분의 1과 같습니다 라고 요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워놓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값의 2배니까 2 곱하기 2 루트 L분의 1로 이렇게 딱 떨어지고요. 그냥 루트 L분의 1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세요? L은 100을 대입하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집어넣으시면
10분의 1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구체적인 노동량을 100을 투입했을 때의 평균 생산량과 한계 생산량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생각열기를 풀기 위해서 이제 요 개념이 필요합니다. 총 수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총 수입은 단어로 TR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Total Revenue라는 영어의 약자를 쓴대요. 그래서 총 수입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총 금액이에요. 예를 들면 노트북 하나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10대를 팔았어요 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총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스스로 번 모든 순수한 돈은 아닌 거고 이 1000만 원은 모두 필요해요. 내가 그 노트북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죠. 그죠? 그거의 용어가 뭐냐면 총 비용, 토탈 코스트인데 보통 C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냥 지출되는 모든 걸 다 합친 거예요. 예를 들면 월세, 그다음 뭐 재료비, 인건비 다 포함한 거. 이게 총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대요.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파이가 먹는 거라서 그렇지는 않겠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파이라는 기호를 쓰는데요. 이윤이 이제 내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죠. 그 이윤을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총 수입한 값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 그 값이 이윤이다더라.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Q는 TRQ 빼기 CQ. 영어로 외울 필요는 없겠다. 그죠? 저 눈 감고 해볼게요.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한 거, 비용을 빼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굉장히 쉽죠? 넘어갈게요. 요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의 총 수입과 총 비용이 모두 Q에 관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TR은 얘는 뭐였죠? 수입이요. 내가 벌어들이는 총 비용은 180Q인 거고요. 그 다음에 CQ는 얘는 좀 복잡한 식으로 만들어지네요. 100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여기서 그대로 갈게요. 최적 생산량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약속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노트북을 10대를 팔면 이윤이 100만 원이 남아요. 근데 노트북을 20대를 팔면 이윤이 90만 원이 남아요. 왜냐하면 뭐 인건비나 가게를 하나 더 차려야 돼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20대까지 만들까요? 안 만들겠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이 최적의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어떨 때냐면 이윤이 최대가 될 때예요. 라고 직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윤 함수 파이 Q 구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서? 총 수입에서 요 값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값에서 요 값을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Q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11Q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0인데 플러스 180이니까 마이너스 40Q 그리고 마이너스 100이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값에 뭐를 찾아라? 최대값을 찾아라.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뭘 써야 돼요? 미분을 쓰는 거죠. 미분을 가지고 사실 극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극대. 극대의 개념은 설명했으니까 그냥 바로 풀게요.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 3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Q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2Q 마이너스 40이라고 주어지겠네요.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될까요? 20하고 2가 되니까 1, 그 다음에 20하고 2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끄집어낼까요? 헷갈리니까 40이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곱해서 40 마이너스니까 마라고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Q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20이라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미분한 함수예요. 미분한 함수가 0 나오는 값은 Q가 2일 때와 20일 때인 거죠. 2일 때와 20일 때니까 여기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고 얘는 여기가 Q축인 거예요. Q축이고 부호가 주의하셔야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20이에요. 그리고 요 그림이
파이 프라임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 개형 주어지면 누굴 따져줘요? 부호를 이렇게 쓱 따져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옆으로 이쪽으로 좀 올게요. B 가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Q의 범위가 다 나올까요? Q 나와서 땅땅땅 2, 땅땅땅 20, 그리고 땅땅땅 나오겠죠. 그리고 파이 프라임은 이때 0, 이때 0.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원래 함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저 파이 Q의 그래프는 제가 그림이 모질라서 생략할게. 그냥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어떨 때냐면 Q가 2일 때, 여기가 어떨 때예요? Q가 20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높아질 때는 어떨 때예요? 요 값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Q는 20일 때인 거예요. 20일 때 묻는 값은 최적 생산량인 거니까 요거일 때예요. 요거일 때가 최적 생산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앞쪽으로 오면 최적 생산량은 Q가 20일 때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단위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20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요 문제 개념은 사실은 요것만 알면 뒤에 부분은 미분 개념이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제가 빨리 풀었으면 천천히 한번 화면 멈추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 문제 15번입니다. 어린이 장난감을 Q개 생산하는 생산 비용은 CQ. 얘는 이제 그만큼 드는 거예요. C 비용 함수. 그 다음에 한 개당 판매 가격이 13만 4천 원인 거죠. 얘 모두 판매된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의 최적 생산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여기에서는 이게 안 주어졌어요. 뭐가 안 주어졌냐면 총 수입. 뭐였죠? 토탈 리비뉴인가요? 요거에 Q. 안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셔야 돼요. 뭐냐면 한 개당 13만 4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 팔면, Q개 팔면 총 수입은 얼마가 되는 거죠? 맞아요. 13만 4천 원에 Q가 되는 거죠. 곱하기 Q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위는 1,000원을 빼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도 여기 1,000원을 여기 300 있잖아요. 이 300과 요 134는 같은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그냥 TRQ를 뭐라고 써도 되냐면 134Q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134 단위랑 여기 300, 여기 사실은 이제 단위가 1,000원인 거지 실제로는 300인 거거든요. 요거랑 요거는 이미 이제 단위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TR은 요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 찾아야 돼요? 파이 Q를 찾아야 되죠. 파이 Q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식에서 요식을 빼줘야겠네요. 빼면 마이너스 12분의 1 Q 세제곱 맞죠? 그리고 플러스 5Q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70인데 플러스 134니까요. 마이너스 36Q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빼기 300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요 값이 지금 누구인 거냐면 파이 Q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적 생산량을 구해라 라고 하니까 요거에 무슨 값 찾아야 돼요? 극대값. 근데 요거 찾는 방법은 뭐 하시는 거야? 미분하는 거야. 요식을 미분하고 그래프 개형 그려서 아까 했던 것처럼 함수의 증감표를 가지고 어떨 때 극대값이다. 요 뒷부분부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수입 함수가 안 주어져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식을 찾아주셔야 되고 요렇게 식을 만들어줘서 이윤 함수를 찾으면 된다더라. 요거 이해하시면 오늘 배운 거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총 수입 함수, 그 다음에 총 뭐였죠? 비용 함수, 그 다음에 이윤 함수. 요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떠올리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정리하고 갈게요. 캡처 노트 보고 가겠습니다.
캡처노트 잘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앞에서 나왔던 생각 열기에 여러분 답만 찾아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마차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뭐가 느는 건 아니죠? 이윤이 많이 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돈은 이윤의 개념. 왜 그렇죠? 분명히 지금보다 총 수입은 많이 들어올 텐데요. 이게 니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개념. 당연히 뭐는 늘어나죠? 총 수입은 늘어날 거야 라고 해서 디귿은 요겁니다. 총 수입. TR이요. 얘는 늘어날 게다. 하지만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 늘어나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리을은 뭐였죠? 요거 찾아냈으면 끝난 거예요. 총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더라 라고 해서 C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더라.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수입이 늘어나는 비율과 그 다음에 비용이 늘어나는 비율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가 더 늘리든지 줄이게 되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게 뭐였죠? 이윤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탄력성이라는 개념에서 한 번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되고 디귿과 리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셨으면 오늘 개념 다 끝났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 듣고 계시고 만족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